네, 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이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결정이 한국 경제, 특히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후폭풍이 꽤 세게 음, 느껴집니다. 네. 그죠? 당선되는 순간 이미 예측했던 음, 일이긴 하지만 네.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음, 일어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가 대통령 부재 상황이다 음,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불안정한 그런 측면들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트럼프 1기 때 2018년 3월에도 이미 한 차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철강에 관세 25% 네. 그리고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이 하루 전에 관세를 유예하고 음, 개별 협상에 들어갔었는데 네. 당시에 타결됐던 협상안이 직전 3년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무관세 쿼터, 그러니까 네. 연간 263만 ton이죠.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도 유지를 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 당시에 대미 철강 수출 이 규모가 354만 톤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제 작년에 2024년에는 277만 톤에 음, 그쳤습니다. 네. 그게 사실 미국의 이제 철강 수출량이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라는 것, 음, 우리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사실 네. 포항이 아직도 철강이 이제 주종 업종이다 그렇죠. 보니까 타격이 클 수밖에 음. 없는 거죠. 이제 7년 만에 또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네. 이제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 역시도 미국 내 제조업 보호 그리고 무역 적자 해소입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 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철강과 자동차 음. 산업에 또 방점을 찍고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걱정이 네.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이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가 한국 철강과 또 자동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한국은 이제 미국의 주요 철강 그리고 자동차 수출국 중에 하나죠. 네.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한국산 자동차의 경우에는 기존의 관세가 음. 2.5%였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이제 관세에서 25%로 인상이 된다라고 네. 하면은 2.5에서 25%니까 10배가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사실 우리 자동차가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했던 부분이 크단 말이에요. 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자동차하고 독일의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음. 자동차가 있어요. 네.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난다. 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인지라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 자동차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겠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강 제품 역시도 우리 지역에 있는 포스코나 음. 현대제철과 같은 그런 네. 철강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에 만약에 25%의 추가 관세가 음. 붙는다라고 하면은 이 수출 감소 그리고 수익성 악화가 불보듯이 뻔한 네.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철강과 자동차 산업 수출 감소가 해당 산업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또 부품 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음. 것이고요. 네. 또 지역 경제가 극도로 이제 침체되면은 음. 지역의 서비스업으로 또 이제 살아가시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지역에 큰 타격을 줄 음. 수밖에 없다. 네. 또한 이제 수출 감소는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뭐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면 다른 산업 분야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또 다른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산업이 있잖아요. 네. 이 반도체 산업이나 방산 산업, 요즘에 K 음. 방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꽤 이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네.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제 반도체나 방산 산업에 이제 그 주요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반도체나 방산 산업의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결국 한국 반도체 산업이나 방산 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외에도 반도체 등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네. 이러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 시에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왜 이런 관세 전쟁을 좀 선포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대통령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멱살 잡고 도대체 왜 왜 이러는 거야? 그랬냐?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가? 네. 참 답답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네. 관세 우선주의 정책의 주요 배경은 아무래도 미국 내의 제조 보호 그리고 무역 적자 해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단순하게 보면은 미국 우선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철강이나 자동차 산업은 미국 제조업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분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통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값싼 철강 부품이나 자동차를 수입해 오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된 철강이나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품들의 고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제 미국 내 제조업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정책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관세 정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글로벌 경제 전체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세계 대공황도 이런 좀 보호 무역이 원인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미국의 이제 보호무역 정책이 이제 글로벌 무역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네. 사실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을 걸어 잠그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그럼 우리도 문 걸어 잠궈야지라고 네. 연쇄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상호 관세주의에 의거해서 유사한 보호무역 조치를 계속해서 연달아 취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요. 이것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철강과 자동차는 다양한 산업의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부과는 전 세계 제조업 비용을 상승시킬 수가 있고요. 네. 이것이 곧 세계적인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요. 네. 무엇보다도 세계 1, 2차 세계 대전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무역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갈등은 실제로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 뭐 정부와 기업 모두 다각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데요. 좀 이미 늦은 감도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조변석계하는 캐릭터라서 음. 그죠? 아침에 생각 다르고 저녁에 생각 다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예측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주장도 있죠. 근데 사실 뭐 예측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뭔가 선호하는 방향이 있고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외교 채널들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맞춰가는 그런 이제 좀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하겠죠. 예.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또 국제 무역 기구를 통해서 이제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해야 하겠고요. 현재로서는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 투자를 확대해서 현지 생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전략이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포스코나 이런 철강 회사들이 그러면 미국의 관세가 많으니까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한국의 고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내 경기에 미치는 파급력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도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130억 달러를 투자해서 현지 네. 공장을 짓고 뭐 생산을 강화한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국내 자동차 생산 역량은 떨어질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 조절한다는 건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현실적으로는 이제 수출 시장 다변화밖에 없다 답이. 네. 우리가 이제 미국에 의존하는 수출의 비중을 좀 최소화하고 네.
그것을 다른 뭐 동남아시아나 다른 뭐 아프리카나 제3세계 국가에 음. 좀 이제 확대해서 네.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볼 때 미국만큼 매력적인 시장을 찾는 것은 쉽지 네. 않다라고 볼 수 음. 있습니다. 이런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정말 클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어떤 전망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습니까?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은 결국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네. 이것이 국내 경제 성장 둔화와 고용 시장 위축으로 뭐 연쇄적으로 이어지게 음. 됩니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이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고요. 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됩니다. 결국 관세를 아무리 붙인다 하더라도 우리만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음. 그것을 이제 미국에서는 사지 않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음. 혁신적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여러 가지 R&D라든지 이런 데 네.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또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정부가 어떤 전략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산업 분야를 빨리 정해서 그 산업 분야에 이제 어떤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투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역량과 기업들의 혁신에 대한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사실 우리 지역 경제에 타격이 크다는 네. 거거든요. 철강 산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음. 더 닥쳐올 수도 있지만 이제 또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시간을 혁신의 기회로 삼고 음. 이제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다시 재도약하는 발판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제 우리 포항 지역 경제가 다시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그런 기회로 또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적인 기대도 해봅니다. 네. 철강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도 줄고 또 연쇄적으로 지역 자영업자 분들도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힘든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때도 잘 극복했듯이 지금의 위기도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시사온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